네, 뒤쪽 여기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본인기금의 음악이고요. 시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좀 여유가 있네요.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좀 쉬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ICT 기술 사업화, 기술국민 활용 전략 이런 문제로 제가 준비했고요. 아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R&D 지원 정책이 2023년에 실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자금융 또 지금 수성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R&D 지원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전부 아무리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뭐 기관이면 중소기업부가 지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술금융을 포함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금융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기관이 중소벤처지급 금융진공이죠. 제일공사고요.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 3개 기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고, 작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 그렇게 때로 운영을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술적으로 어떤 자연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7년, 한 10년 넘으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큰다고 일단 보기 때문에 산업기업의 범위를 7년이라고 훈련을 했죠. 대부분의 이제 자금들이 7년 이내의 기업들한테 모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7년이 넘은 기업들도 여러 가지 뭐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또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할 수가 있고 자금 규모를 보면 대략적으로 기부가 제가 있는 계속원의 기금이 한 25조 정도 1년에 운영을 하고 실현보증 기금이 한 50조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거기가 한 4, 5조, 5조 가까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보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그렇고 정부 기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R&D가 한 20조 가까이가 1년에 배정이 돼 있고 투자 한 20조 좀 될 겁니다. 근데 투자가 위축이 많이 돼서 기업들이 투자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추 보면 100조는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어차피 중소기업들은 계속 가져야 그래서 크게 목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준비할 때 올해 초에 다른 특별기술 준비를 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뭐이그 네모를 친 부분들은 총기처럼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양한 기업들이 아마 기업의 업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지만은 네모는 어쨌든 초기 기업한테 해당이 되는 걸 제가 무슨 식으로 미리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반영하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기업 개념으로 7년 이내 기업으로 일단은 제가 한 명씩 보게 되면 기업들 보면은 창업 초기에는 많은 자금들이 이제 투자 지원이 되죠. 근데 한 3년쯤 되면은 소위 데스베드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어려운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사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없는 기업 주고 이렇게 되는 일반적인 기회죠. 그래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기업 중에서 생존율을 보면 실패율 보면 한 67%가 이제 승관을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에 제가 그 공학 전공을 해서 학위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23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저 같은 박사학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기부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주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좀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 제도적, 그다음에 재기 지원 이런 쪽에 지금 자금들이 조금씩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받기 쉽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원 스트라이크가 아웃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 번 정도는 찬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도전 재기 지원을 해주시는 기업들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키면서 어려워지는 다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런 기간을 지나서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보고는 있어요. 물론 뭐 리스크는 좀 많죠.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은데. 자, 이런 기업들은 그 무관별로 해서 정부의 많은 자금들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R&D 지원, 그다음에 요거는 지원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만들 수 있고 정책금융 이건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출 이렇게 해서 기업의 업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R&D 지원이거나 R&D 지원이 많죠.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한 R&D 그건 R&D 있죠. 지자체 자금들이 R&D 자금들이 많습니다. 경제지원이라든지 뭐 창원시라든지 경남도, 부산시 뭐 이런 쪽에 울산시 이런 시에서 지자체 자금들은 써서 그냥 없어지는 거 지원해서 그냥 갚지 않을 때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금이 좀 작아 규모가 2, 3천만 원이 되는 작은 규모를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거 시제품, 마케팅 뭐 이런 거 전시회 이런 쪽에 고용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상당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작지만 대처다. 뒤에 큰 책임이 없다. 뒤에 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치도 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인데, 그거 포함해서 R&D, 정부의 한 18조, 20조 가까이 되는 R&D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지원이라고 되겠죠. 이런 자금들은 사실 창업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 창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 뭐 중견기업 갈 때까지 항상 이런 것은 따라옵니다. 근데 창업 초기는 더군다나 이런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냥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에 빚을 내고 해서 회사를 운영하면 나중에 진짜 사업할 때는 빚을 내죠. 때문에 처음에는 공짜인 자금들, 지원하는 자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 처음에는 아래로 지원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업이 조금 성장을 하면은 빚을 내야 되는데, 빚 중에서 좋은 빚, 이게 보증이잖아요. 보증은 국가에서 개런티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내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뒤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다 샀잖아요. 지금 연대보증제도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뭐 좀 이렇게 기고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안 갚아도 할 말이 없다. 라는 겁니다. 신용 불량도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빚 중에서 좋은 빚이 있는 걸 확신하자는 거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자만 갚으면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보증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키워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보증은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창업 초기도 물론 시점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사업화가 돼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사업화 자금 관련해서는 보증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 전단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되죠. 일개법에 대해서 수익자금을 지금 보증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대출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이제 쓸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그 지원이라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지원, R&D입니다. R&D 부분을 보면, 요것부터 우리가 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수치적으로 한번 나타내는 NPV라는 거죠. Net Present Value라고 하죠. 수년제 가치라는 개념으로 내가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R&D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투자라는 것은 자체자금 가지고 투자가 되죠. 빚을 내서 투자해도 투자는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회사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미 창업해서 매출이 수백억 되는 회사도 신제품과 관련해서 투자 결정 내는 데는 항상 NPV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투자 대비해서 얻는 게 많다. NPV가 플러스죠. 플러스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NPV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네, 그런 개념을 보는 그림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내가 새로운 제품을 한번 런칭을 해보고 싶다, 랜드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계속 투자는 이루어지죠. 자기 자금은 타인 자금이 계속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리스크라고 했죠. 우리가 하드리라고 붙입니다. 전문용어로. 하드리 계속 높아질 거예요. 처음엔 돈이 많이 들고 조금 해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플러스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것과 요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기 위해서 플러스가 그럴 때 여기
이 기술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업혀갈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신발은 라이프타임이 좀 길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다 신고 다니는. 근데 앱 개발 같은 경우는 라이프타임 아주 짧겠죠. 한다. 뭐 6개월,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기술 수명 이렇게 개발이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쓰는 거 투자 대비해서 버는 게 회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매해마다 끝날 때까지 매해마다 손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익 보는 거에 관한 연차별 캐시플로우를 개선해냈고 세 가지 요소가 경제성적인 키워드라고 보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를 몇 가지 결정하면 되겠죠. 정말 아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업도 요즘 보면은 만약에 시공을 지원한다 하면 70%는 그거가 잡죠. 상업은 자칫하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기획비도 들어가잖아.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용 리스크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를 NPV라는 것을 이렇게 아까 NPV라고 했는데 이거 세 가지입니다. 1, R, NCF, 그다음에 N. 요거는 기술해 주면 요거는 할인율입니다. 요거는 투자.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일까? 그다음에 투자는 그다음에 CF 캐시플로우죠. 요거는 연착. 그러니까 이겁니다. R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와 인력을 이용해서 내가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노력을 개발할 수 있다. 투자비가 최소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NPV가 플러스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거나 투자할 때는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설비와 그 다음에 나의 인프라, 인력 구조, 이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내가 시장,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거기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리스크가 적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상당한 투자비가 들어가겠죠.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거나, 설비를 새로 하거나, 인력 새로 고용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값이 상당히 있죠. 네. 먼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 경험과 나의 인프라와 나의 네트워크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1번이다.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외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뭐냐? M&A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M&A가 어렵지 않습니다. M&A가 중소기업들 몇백 천억하는 회사를 M&A 하는 게 아니고 67% 5년 안에 부동산 회사 중에서 기술력 좋은 회사를 수 앞에 하면 돼요. 기부에서 M&A 인수 모집이 있습니다. 신고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인수해서 그 대표를 우리 회사의 CTO로 신규 아이템의 CTO를 하고 그래서 가면 리스크 적죠. 훨씬 적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에세이 캐시플로우 그다음에 연착을 그거를 누굽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픽업을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하는 부분이죠. MPB가 플러스면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왜 이러지? 오해를 가요.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제가 엉뚱한 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될 것이냐, 그래서? 네, 됐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평가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부에 23년 정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회사를 평가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술이 좋으면 처음 잘했어요. 왜냐면 저는 소재를 유기 소재를 했고 그래서 그걸 박사하고 또 포스닥하고 해서 이제 미국산 같이 들고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건 게 없죠. 기술이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평가할 때 기술이 그레이드가 하나가 좀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잘 받을게.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 다 부자돼야 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서의 니즈를 뽑아내서 그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예, 이미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시장이 큰 시장이 좋은 거죠. 작은 시장보다. 그리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시장이 중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기능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대표이사의 경험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 보죠?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모든 이런 평가들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봅니다.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뭐 매출이 몇십조 되는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 회장했지만 그건 회장 안 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대기업도 대표이사가 뭐 넘기지 못하냐. 그래서 모든 게 대표이사를 보고 사실 투자하는 건다 사실 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 입장에서 봤을 때 평가 지표를 주죠. 보세요. 뭐가 작용 주는 거예요? 7점짜리가 4.5점, 2점, 뭐 7점, 뭐 4점 쭉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대학문학치를 보면 경영주에 관한 부분이 참 크잖아요. 경영주의 경영이라든지 경영주의 기술 이해도 경영주가 시장을 막죠. 이거 가장 한 겁니다. 시장 중심적인 실적이잖아요.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뭐 사업화 전략은 5점 정도로 이제 기술 개발 인력보다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의 경제적인 수명도 7점 크게 주죠.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도 크게 주고 투자 수익률 아까 이거 여기 여러 가지 이게 지표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점수를 딱딱딱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점수를 내죠. 여기 제가 내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안 나는 큰 게 있죠. 시장을 말이죠. 시장이 1조짜리 시장을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우리가 100조짜리 시장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1조짜리 시장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다. 그건 완전 내 쉽다. 괜찮죠? 완전 블러딩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장이 좋습니다. 그 시장이 결국은 틈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티피케이션을 좀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좋죠. 여러분들은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기술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시장이 뭐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잖아.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이분이 지금 R&D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창업을 싶어요.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 바라봐야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시장이 큰 시장이죠. 그다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의 제품들이냐 여기서 제품들은 급이죠. 제품의 공모자는 항상 존재하다. 항상 존재하죠. 야, 나 세계에서 최초의 발명한 사람이어도 발표한 거야. 나한테 점수를 잘 줘. 나한테 100원만 지원하면 나 세계 최고 받을 수 있어. 너무잖아. 그런 사람 안 하면 과거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발명이나 하시지. 왜 사업을 하시나? 그죠? 잠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죠.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의 기존 제품을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한 5년, 10년 동안 써먹었어. 아까 기술 수명 제가 봤잖아. 근데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시장 소유자들이 야, 다른 좀 없어. 좀 편리했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진공청소기가 말이야. 대중 수명이 짧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거 없어? 그리고 문제점이 프로블럼이 나오잖아. 그럼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니즈죠. 소비자가 새로운 니즈, 뭘 요구하는 것이 나오는 거. 이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뭐다? 솔루션인데 솔루션이 바로 뭐다? R&D다. 그래서 이 R&D라는 것이 여기서 시제품이 나오는데 R&D가 뭡니까? 우리 알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잖아요. 리서치라는 건 서치 어게인입니다. 보는데 다시 본다. 어디를? 경쟁 제품을 어디서? 시장에서. 그게 바로 리서치 아닙니까? 리서치 R&D라는 것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것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R&D 기술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계획서를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규모, 시장에 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솔루션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가 유지를 하는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짝짝짝짝 이제 그 설계를 하면 R&D가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게 요령이에요. 사업계에서 그렇게 구성이 있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제품, 신제품이 나오면 제품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참고를 정하고 싶은 부분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야, 그러면 어떤 제품 만들어야 돼? 경쟁 제품이 있어. 시장도 이미 있어. 커. 솔루션을 지금 하는데, 솔루션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쉽게 말하면, 퀄리티, 가격은 아무리 해봐야 경제 제품하고 가격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뭐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까? 퀄리티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신제품이 기존제품을 치고 들어가시는 방법은 뭐가 비교 우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퀄리티는 쉽게 맞출 수 있어. 야, 퀄리티는 근데 그 이상한데 안 맞췄어. 그럼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됩니까? 가격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가격 선물을 보는 부분들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공정을 최소화시킨다거나, 인력을 최소화시킨다거나, 최소화시킨다거나, 유통을 최소화시킨다거나, 이런 정도에서 가격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유통만 최소화시켜서 기존의 제품들을 가지고서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들. 사람들이 직거래하면 중간에 사람이 다 빠지니까 가격을 한 2, 30% 세일 시킬 수 있잖아. 플랫폼 회사들이 다 그래요. 쓰잖아, 그죠? 직접 가서 우리가 발품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면 좋겠다. 근데, 우리 되게 후배가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도 싸고 퀄리티가 높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저, 우리, 네. 정보 박사님도 그런 얘기 때문에 당연히 막 어떻게 말씀은 베스트인데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실제로 아니면 좋은 제품을 준비할 수 있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렇죠. 물론 수요도 맞춤형의 구매 정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가 해줘 근데 살게. 이런 아니 맞춤식 개발은 더 좋겠죠. 일단 아주 일반적인 그런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지금 안 갔어. 지금 잠깐. 예, 예. 자, 그러면, 아,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뭐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시간 상권을 하면, 이거요. 자, 그럼 바로 불러도 이제 토토입니다. 이런 이제 그 R&D가 지원이죠. 이건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써서 지금 뭐 빚이 아닌 거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그 자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올해입니다.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중소벤처 기업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기부가 가장 많잖아요. 그죠? 자금들을 여기서 보면은 수출 지향 여러 가지 강소기업 대학 여러 곳이 다 있는데 이거는 산업 성장만 제가 놓고 보면 디딤돌 사업이 1년에 1.2억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킥 사업이라고 해서 요것도 2년에 5억짜리 과제 그렇게 80%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용해 볼 만한 제도고요. 이거는 사실 창업 성장이니까 창업한 지 7년 된 기업을 개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수출 지향, 시장 확대 이런 거, 이런 거는 규모가 좀 큽니다. 20억, 6억, 이것도 20억, 강소기업 100 선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뭐 사실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선정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자금들에 관한 지원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금이 20억이지만 기고나 이런 쪽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죠. 세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협력형 R&D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는 그런 이제 꼭지가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혼자 다 하는 것보다 대학이나 연구소 쪽의 기술을 우리가 이전을 받는다.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학에서 기술 좀 받았는데, 받아서 1억이나 좀 받았는데 말이야.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술 이전을 받아서 성공하는 기업은 기술 이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기술을 이전을 해주면은 0에서 100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90인데 모자라는 10%를 받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100, 10만 원짜리가 퀄리티를 요구하는 분들이 100이라고 본다면 퀄리티가 90이면 시장에 못 가잖아요. 99라고 못 가잖아요. 맞죠? 10만 원짜리 이 똑같은 제품인데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들어가려면 110% 수준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가격은 비슷한데 시장 진입하려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그 말이죠. 퀄리티는 비슷한데 가격이 싸면 시장 진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 나머지 5% 10% 정도의 기술전을 통해서 배를 완성을 시켜야 완전품이 되니까 그 기술의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나머지 10이나 5 정도.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해봤던 그 기술이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받는 것이 진짜 기술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 이전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면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대학부터 이전을 받게 되면 그런 뒤에 좀 나오긴 하지만 태그 배치 사업 같은 거 추가적인 R&D 사업 같은 게 또 있어요. 그거는 2년에 8억 정도까지 정부 그 지원 사업 중기부에서 연결이 되는 사업. 어쨌든 이런 그 협력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구매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과 기업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수요 기업, 내가 삼성이 내가 공급을 하는 삼성에서 야, 이거 개발하면 써주겠다고 계약서 줬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하면 되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1년에 2년에 10억짜리, 요거는 2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의 구매 조건 보증도 있습니다. 30억, 50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거 좋죠. 여러분의 그거는 어떻습니까? 시장 기업들이 명확하고 실적은 명확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어렵죠. 뭐 구매 조건을 막 적어주나요, 어디? 네, 그런 제도가 일단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가 그 다음에 산학연구가 요건 기업과 기업, 요거는 연구소라든지 대학 거기하고 콜라보했을 때 조력자입니다. 책의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책 목적적 발행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태블릿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학의 연구소적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게 되면 태그 브릿지라고 해요. 기술 보증 기금의 기술 이전 플랫폼을 태그 브릿지라고 그래서 보조기금의 기술이전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이전 보조기금의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대학이 이전을 받게 되면 여기 2년에 8억짜리 과제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한 1억 정도 기술이전 받아서 8억짜리 과제를 한다. 그건 상식사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좀 써서 이렇게 그렇죠. R&D 기획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R&D를 좀 기획을 해야 R&D를 할 건데 기획을 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PC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부분에 있고요. 퇴근을 받게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전문 인력들을 이제 파견해서 회사에 이제 평가 지표 R&D 기획을 하는 그런 제도. 여러 가지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전체 인력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중소기업 경영 인력 지원서 이거는 뭐 많이 받은 기업 여덟 기업 지원받는 것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영적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진 연구 인력 채용 인력 요거는 3년 동안 지원하는데 연봉이 50%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책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을 테스트시키고 원래 더 많이 줘야 되겠죠. 5천만 원하고 2,500만 원 매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예. 이런 거를 한다면 또 전제 조건이 있어. 기업부설부서 같은 거 설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기업부설부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 대표이사 외에 연구만 했으면 별도 공간에다가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연구기관 전담부서는 대표이사 외에 한 번 있으면은 연구기관 전담부서가 생깁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 연구소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용 비용들은 세계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좀 정부에서 이겁니다. 저희 있는 걸. 와 지원해줄게 가면 돼요 그냥. 뭐 생각 많이 할 필요 있나요?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성공하려면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린 사업 시기가 개방형 시기라는데 너무 어려워. 열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한 길을 가다가 보면 또 옆에 새로운 또 브랜치가 막 나와. 오히려 거기에서 성공하는 케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걸 하면 내가 지원할게 하면 가면 됩니다. 그래. 구설연구소에서 저는 어렵죠. 벤처기업도 그게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있죠. 네. 뭐 오늘 그런 부분은 다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연구장비 지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연구장비. 대학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 부분일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창진업,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 예비 창업자 여기 예비 창업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창업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예비 창업은 창업 전부터 시작해서 6개월부터 창업을 해요.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예비 창업 패키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그 이후부터 3년차 기업 안내까지, 그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1억까지 주는 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창업 고액 패키지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기업들한테 최대 3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이거는 다 R&D.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을 할 만해요. 물론 요 단계를 벌써 업력이 넘어간 기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한 10몇 년 됐는데, 이제 회사 배출하는 몇명 되는데, 안 된다고 없었는데, 여러분, 아쉬운 창업 한번 더 하세요. 아, 되죠. 이미 모기업이 안정이 됐으면 또 스피드업 시켜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 됩니다. 네. 벌금 대표자는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조직과 관리 조직과 공간을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새로운 창업기업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한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죠. 대비 수 있지 않은가? 줄일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수입니다. 그다음 팁스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팁스 운영사가 엑셀레이트하고 개인 투자 조합들이 이제 서로 모여고 투자 조합을 하는 건데 요건 그 중소기업 기업에서 다 인증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거기서 팁스 사업을 프리팁스, 팁스, 포스팁스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최대 5억 원까지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1억 원 범위에 대해서 엔젤 투자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로 해서 계속 투자가 연계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 그 다음에 팁스보다 좀, 팁스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프리팁스가 만들어졌어요. 프리팁스는, 엔젤 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 기업인데, 요거는 투자를 1에서 2억원 보면 되잖아. 요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투자자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1억 정도를 우리가 RFP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팁스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오래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달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여기에 안정이 되면 팁스를 받고, 여기 안정이 되면 포스트를 받고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제도도 있다. 이렇게 이런 상진원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도약, 그다음에 틱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름도 민과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길어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과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창업자를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해결하는데 민간이 공동으로 창업자를 구성시키는 사업이다. 팁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창립을 통해서, 네 가지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창업 중심대학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이 창업 중심대학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이 아마 요 창업 중심대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큰 틀으로 가면, 이쪽에 있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중에 선택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에서 하는 이 똑같은 거지만 대학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멘토링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저도 부산대학에 오면 수로 얼마 전에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5년 10일부터 그래서 그 기업을 저기 와서 했는데 어떤 기업은 진짜 제가 보기보다 많이 알잖아요. 제가 23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했죠. 그래서 제가 지정해 주대로 따라온 객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면 또 좋은 기회를 많이 또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3년에 중소벤처기 기술금융 지원 사업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경영주 운영하는 분이 평가 지표를 기술성 시장 생성 합성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지표를 뭐 7점짜리 5점짜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은 초기 창업 기업이 맞는 베이직 모델을 가지고 하고요. 뭐 기업 업력이 상당히 있어서 매출도 수익되는 기업들은 그 기업들끼리 그 경쟁이 따로 이렇게 지속 따로 있기 때문에 야 중소기업들이 대견다라고 생각이 없고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작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심지어는 이게 창조 기업도 다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예비창 확대 기업으로 보잖아요. 예비창. 내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창업을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사업에서 제를 제출해서 한번에 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꽤 됩니다. 아까 예비창업 패키지 말씀드렸죠.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도약과정. 예비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꼭 1억.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에 예비창업 보증이 있어요. 거기 3억까지 가는 건데 3억은 뭐도 안 해준다면 1억 정도는 별 문제 없이 기부해서 평가하고 얹어주거든요. 그럼 최소 2억 정도는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에 관한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있죠. 물론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자체가 실질적 이야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표이사 경리가 어떤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인지 그 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는지 이게 없어요. 참 관심. 이 일치되는 부분이죠. 자, 중간에 책임 지도자의 기술적인 제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기 무슨 왜냐하면 기본화 신고 쪽은 우리가 보증 설명을 주게 되면 자금은 은행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크레디스 제공을 받죠. 그런데 뭔가 보면 다 대신 갚아주죠 국가가. 그러니까 은행은 정확하죠. 그래도 이자는 은행이 되니까 요즘은 5% 6%씩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비싸요. 물론 그거를 좀 도와놓은 방법이 있긴 해요. 어, 지자체에서 2차 도전하는 직원들을 이용하면 5법에 대해서 3기가 2, 3%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을 해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산대책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하신 것처럼 보수설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직권 지출을 한 거예요.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이자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싸요. 2.8%, 3% 고이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자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많이 몰린다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지원 규모가 4조 한 7천 아니 천억 정도 있죠. 그런 자금들 있습니다. 사업비는 3년, 5년, 이거는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절차니까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을 해서 상담 승담을 해서 결과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대동원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자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지금 드리고 은행에다 맡겨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되죠. 시간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그 기업들 대출 환경을 보면 직접이나 대대출 관계없이 연간 6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민원자금은 5억이니까 60억이라는 것은 결국 시설이죠. 시설이 뭐 60억까지는 좀 아니죠. 저는 30억 정도까지는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준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자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거기 30억 정도가 막 이자를 쓸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대환 대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출 이자가 비싼 다른 은행권에서 하는 그런 대출 같은 거를 중지금 자금으로 1억까지 전환시키는 그런 자금입니다. 이거는 뭐 1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작은 기업들이 1억 원이 대출 이자를 받줄 수 있는 그런 이자. 그리고 대출금 여기 있네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3%를 감안.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우리가 university 외우는 뭐 학생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3%는 이미 한 2.7% 정도로서 기업들한테 대출하기 때문에 참 좋은 거잖아요. 은행 이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 관시기간 2년 있죠. 이거는 뭐냐면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2년 동안은 이제 머금을 갖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매장을 보면 돈 주고 꽂을 때는 서서 주고 뭐 우리가 돈 받을 때 그거 돈 받는다 그런 말도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5년을 못 갚아 7년 뭐 10년까지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자 좀 덜해겠죠. 그래서 일단 공기관에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는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랬을까지만 일단은 지원하고 나서는 아우 좀 갚으시면 좋고요. 뭐 갚으면 이자라도 조금 더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을 계속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죠. 단지 이자 연체에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넘어갈게요. 이런 거 보세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2.5% 보증금이에요. 39세까지 이걸 청년들은 받죠. 이거 2.5%는 참 좋은 장이죠. 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 사업 자금도 역시 있고요. 정책금리 다 비슷한 겁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보증기금을 하고 같이 좀 갈게요. 저는 뭐 기부에서 나왔지만 그 기부자금, 기부금자가 좀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뭐 비슷합니다. 지금 뭐 근데 특별한 자금들이 좀 있긴 합니다. 책임은 상세히 있으니까 신도를 좀 더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뭐 보증 이용은 뭐 다들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보증서를 평가를 통해서 좀 평가를 하게 되면 크레딧을 제공을 하게 되면 크레딧이 10억짜리면 10억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겠죠.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기업들이 정합니다. A, B, C, D 은행 중에서 B, 우리 은행이 하는 이자가 좋은데 싸네? 그럼 우리 은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 은행을 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개런티를 하고 개런티 펀드예요. 그래서 개런티를 하고 은행에 대출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증 이행에 따른 장점이 뭐 비용 절감, 담보에서 문제, 대외신용 제고, 뭐 경영, 기업 경영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책임경영 약정 서약만 하면 연대보증 안 쓰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연대보증 쓰니까 법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써야 돼라고 해서 근데 연대보증 쓰게 되면 못 갚으면 신용 불량이 되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다 없었습니다. 다 없애고 이거 책임명령을 하겠다. 내가 청렴하게 하겠다. 그 서약만 쓰게 되면은 뭐 연대보증을 안 쓰게 돼 있습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자꾸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기획이 무너지면 못 이루는 거죠.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플레이 부담이 없는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기술교통 세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에 관한 부분이 있고 예비차 값이 경력이 있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디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특허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특허를 가지고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가 기술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떤 기술이 이어야 됩니까? 그냥 특허를 위한 특허는 가치가 없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제품에 파생 특허가 나왔다. 관련 특허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높잖아. 자, 똑같이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 최원군이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 가지고 가치 평가를 받았다. A.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들 기술인데 삼성이 그걸 갖고 있는 기술을 평가받았다. B. 어디가 가치가 높습니까? 얼핏 생각해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그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농장도 사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병업도 없고,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손실만 매식해 갈 거야. 당연하죠. 근데 삼성은 이미 다 됐잖아. 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특허가 가치가 있으려면 회사의 핵심 제품, 가장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하는 제품으로부터 나온 특허가 가치가 높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NPV 말씀드렸죠. R&D 기획을 했대. 야, 똑같아요. NPV가 클 거니까 캐시플로우가 커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 같은 경우는 투자하게 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IP 보증이죠. 이런 경우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는 특허가 많은데, 내가 회사 지분이, 내가 한 50%도 안 돼. 30%밖에 안 돼. 진짜 나, IP도 해야 되고, 진짜 좀 받아야 돼. 너무 지분이 적어? 그런 경우는 딱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특허가 줄 수 있어. 법인 특허가 아니고 개인 특허, 대표이사 특허.
그거를 현물 출자할 수 있다. 현물 출자. 기술가치 평가받으면 한 10억, 한 50억 나왔다. 그거를 법인한테다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물을 주면서 여러분의 지분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특허 한두 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갖고 있어라. 법인한테 다 주지 말고 그걸 받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IP라는 것은 현물 출자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보증 받을 때도 가치기된 만큼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동학에서도 CBO죠. 프라이머리 CBO. 그래서 저가치 같은 거를 가입을 해서 발행을 해서 수년 뒤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게 우리한테 이 전환사채 이걸 담보로 해서 모든 해주 뭐 이런 겁니다. 기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 이메일 한도, 중소기업에는 350억까지 한도로 그러면 천연 불철자 하지만 일정기간 후에는 뭐지 않습니까? 자산으로 저거를 지킬 수가 있죠. 네. 이런 것은 충분히 좋은 게 주객기도 이용해 볼 만한 그런 제도들 기본 식거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동화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 기업 같은 경우 2년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은 여기 뭐 조건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런 기업들한테 보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설정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 그런 경우는 최대 20억까지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겠네요. 네, 30억, 50억, 20억이 아니네. 20억, 50억. 기부도 유틸리티라고 해서 30억 반 지원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노력을 제도가 될 겁니다. 자, 기부에서 받은 기부는 수차수리 안 하고 말하죠. 기부 신고도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는데 다른 점이 좀 있어요. 기술 이전에 관한 보증을 근데 아까 기술실 말씀드렸죠. 90%짜리 기술이 100%가 돼야 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 기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테크닉 시장 같은 거를 해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기부에서 보증을 받는 그런 거는 우리가 기술적 보증이라고 하고 테크닉 기술 같이 연결되고 아까 IT 보증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M&A 보증이 있어요. 기술 M&A 장력들. 야 너는 새로 신사업을 창출하고 싶은데 돈은 좀 있어. 그런데 새로 안 하면 그래. 그런 경우는 5년 이내에 무너진 기업 67%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괜찮고 단지 시간을 8년을 못 맞추거나 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채는 어떻게 기부의 부채가 있다면 기부에서 다 부채를 승계하게 해주고 사업자를 별도로 해주는 부분 추가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획에서 보증해서 그런 것들도 특별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돼갖고 시간에 맞춰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 거 받는 시간은 없어요. 그죠? 네, 예.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질문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 기부 같은 다른 제도 들어가서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스킬에서 그런 하시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익 전략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주신 최원문 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